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통합계획에는 오는 7월쯤 시도민 주민투표까지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대회조차 치르지 못했던 대구 국제마라톤이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소차 보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2건 중 1건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날이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은 흐리지만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단 기온이 낮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구 12도, 안동 11도, 의성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벌써 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단 종일 날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지표면에는 습도가 높겠고 내일은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주 중반까지는 구름이 많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대회조차 치르지 못했던 대구 국제마라톤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4월 한 달간 비대면 방식의 레이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권 기자입니다. 2001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대구 국제마라톤. 2009년 국제육상경기연맹 공인국제대회로 치러지면서 대회 규모는 커졌고 2013년부터는 실버라벨 인증까지 받으며 국내 3대 메이저 대회로 불려왔습니다. 해마다 2만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과 국내외 선수들이 출발과 도착 지점으로 모였던 국제부상운동 기념공원입니다. 지난해 쉬었던 대구국제마라톤이 오는 4월 2021년 대회를 펼치지만 이곳에 다 같이 모이는 진풍경은 만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비대면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이때까지 오프라인을 유지했다 하면 온라인, 그다음 은택트, 그다음 오프라인 3자를 잘 조화해서 방역이 조화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개최하는 게 제 중점 목표입니다. 하루이던 대회 기간은 한 달로 늘었습니다. 대구 마라톤 전용 앱을 설치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뛸 수 있는 언택트 레이스로 4월 한 달 동안 펼쳐집니다. 100명 이상의 해외 선수 등 만여 명의 국내외 선수 참가를 목표로 잡고 홍보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선수들을 100명 이상 참여하면서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국가적으로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대회를 완주한 국내 선수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금호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오프라인 하프 마라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대구 국제마라톤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4년 만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 7월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박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1년 전보다 9.4% 줄었습니다. 물동량은 지난 2017년 10만 3,659TU로 14%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하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생산과 해상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제조업이 침체됨에 따라 원자재나 완제품의 운송 소요가 감소하면서 항반 물동량에도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증가율이 8월에는 5.8%, 9월 29.8% 등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월에는 월 물동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항만 배후단지 수출입 기업 입주와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 등으로 물동량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올해 영일만항에서 처리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3만 TU로 설정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저반시설 등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영일만 항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주르 등 국제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양궁을 통해서 지역 홍보 성과를 거뒀던 예천군이 이번에는 육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스타덤에 오른 양예빈과 비웨사 선수는 물론이고 국내 육상 선수들의 경기 영상 조회수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7월 예천에서 열린 육상대회. 여고생 우사인 볼트로 불린 양예빈의 경기 장면에 예천군 명칭이 계속 노출됩니다. 인터뷰 뒤쪽 배경에서도 예천군의 이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같이 언니들이랑 뛰는데 1등해서 너무 좋고 그것보다 더 기록을 단축해서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콩고 출신 귀화 선수 비회사는 생애 첫 우승을 작년 예천 대회에서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장면은 물론 감격의 인터뷰 뒤에도 예천군 명칭이 어김없이 비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메달을 따서 아직 기쁜 마음은 잘 모르겠고 좀 이따 숙소 들어가 봐야 기쁜 마음은 알 것 같고. 육상 기대주들의 이딴 등장으로 유튜브에서 경기 영상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회 개최지 예천군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했는데 첫 대회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놀래가지고 앞으로는 대한육상연맹에서도 그렇고 지역 홍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프로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도 육상에는 기대 이상의 반사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주요 육상 대회를 선점해 둔 예천군의 마케팅 안목이 뒤늦게 빛을 본 셈입니다. 예천군은 올해도 4월 춘계 대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육상 대회 7개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20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마침 양예빈 선수라든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 예천을 외부로 많이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육상의 메카로 예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궁을 통해 지역 홍보에 성과를 거둔 예천군이 이번에는 육상으로 지역을 알리는 새 통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딸기와 토마토 등에서 널리 활용하던 수경 재배 기술을 이제 멜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해충 발생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품질은 균일한 멜론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멜론은 수박처럼 땅에서 토양 재배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많고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특성상 고된 농작업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연작을 하다 보면은 망고라든지 잿빛 곰팡이 쪽 이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좀 많이 와요. 또 노동력 이런 부분에서는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농민들의 이런 고생과 걱정을 덜 수 있는 멜론 수경 재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땅을 파서 모종을 심는 대신 작물이 자라는 배지 위에 모종을 얹고 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재배보다 경제성이 좋고 병해충 발생과 노동력 감소, 균일한 품질 생산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해서 균일한 과실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출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멜론 수경 재배 면적은 13.1헥타르로 전체 0.3% 수준. 3년간의 연구 끝에 수경 재배 기술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도보큰 뉴스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빙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강원도 소양호 내수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빙어는 쏟아져 나오는데 팔로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춘천 MBC 박민기 기자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로 두껍게 얼어붙은 강원도 인제 소양호 상류. 얼음 속에 쳐놓은 빙어잡이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기톱으로 얼음을 걸어낸 뒤 줄을 당겨 은빛 요정 빙어로 가득한 그물을 올립니다. 빙어 나온다! 빙어 나온다! 올겨울 빙어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살이 잘 올랐습니다. 2, 3일가량 그물을 쳐놓으면 양동이가 부족할 정도로 빙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관계로 얼음이 이렇게 일찍 얼고 그래갖고 빙어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또 빙어 또 씨알도 굉장히 굵고. 하지만 그물 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빙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팔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빙어를 팔던 인근 상가와 식당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1kg에 12,000원에 거래되던 빙어 가격도 올겨울엔 4,0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마다 소양호에서 빙어를 잡는 내수면 어민 50여 명은 가구당 2, 3천만 원씩 소득이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매를 했거든요. 수매를 했는데 올해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수매를 안 했어요. 한파 속에 빙어를 낚으면서 생계를 이어온 소양호 상류 내수면 어민들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취업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취업이 힘든데요. 올해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취업 지원 제도에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의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상담 창구에서 60대 여성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영업이 되지 않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아는 동생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그게 있다고 답답한데 잊지 말고 가서 알아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죠. 올해 초부터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새로 도입됐는데 초기부터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종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다 생계 지원금까지 결합한 실업 부조 서비스입니다. 참여자는 가구 소득과 재산 규모, 취업 이력에 따라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고 직업 훈련 등 취업 준비도 도움받게 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여자도 매달 30만 원 미만의 취업 활동 비용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강릉과 속초, 삼척, 태백 등 4곳에서만 벌써 1,000명 넘게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한 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규모와 비교해 이미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신청인의 재산 소득 조사, 그다음에 취업 경험 조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 후에 수급 자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지자체 일하기 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소차 보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소차 등록 대수는 대구가 66대로 전국 1위인 울산 1,810여 대의 27분의 1에 불과해서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북 지역의 수소차 등록 대수 역시 18대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이는 수소차 충전소가 적기 때문인데 대구시는 올해 2곳, 경북은 구미와 경주 등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났던 화재 2건 중에 한 건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에서 1,200여 건의 불이 났고 이 중 47%는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전기적인 요인이 26%, 기계적 요인이 11%, 방화가 3%를 차지했습니다. 화재로 숨진 사람은 11명, 부상자는 63명이고 총 6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30%, 10%가 감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박효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청소년재단 이사장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B씨를 찾아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던 고등학교가 폐교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사하면 교육청 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건물 공사를 하게 한 뒤 대금 2,3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장근섭 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 취임했습니다. 장근섭 신임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역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세일 여성 인턴 사업비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인턴 석 달 동안 매달 8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체에 80만 원, 직원에게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는 4도, 안동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단 아침 기온이 낮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구 12도, 안동 11도, 의성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벌써 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단 종일 하늘이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지표면이 습하고 내일은 아침부터 대구와 경북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계속 구름이 많고 하늘이 잔뜩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적변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4도, 고령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고령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0도, 김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상주 11도, 김천도 11도로 예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예천도 영하 1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1도, 예천 12도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3도,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주 중반까지는 구름이 많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